이를 부정선거라 보고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 국정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국가기밀 이용 선거운동 위반, 새누리당 선거운동 위반 이 세 가지 부분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중앙선관위의 개표 부정, 중앙선관위 단속의 의무 불이행 세 가지는 무혐의 처리받았습니다. 좌파 그들에게는 부정선거 정황 증거에 대한 팩트들이 부족했습니다. 없는 증거 긁어 모아서 저 정도 재판 결과를 끌어내는데 좌파들의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집요함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2달 후 6월 15일이 지나면 증거 보전 안 된 지역구 선관위, 중앙선관위 자료들은 파기될지도 모릅니다. 이후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데 국회의원 임기도 5월 29일로 끝나니 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판결의 부담으로 대법관들 임기 끝날 때까지 미룰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월중에 대법원 심리 진행을 먼저 생각하고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최대 효율을 내야 합니다. 부정선거는 확인이 끝난 사건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공표하고 전국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일시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나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정선거를 아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사건인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다 모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영의 논리를 펴는 것은 모순입니다. 국가의 세권은 문재인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야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염원하는 공수처가 시행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진실의 칼날은 무뎌지고 재판이 언제 열릴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처벌은 기약조차 없게 됩니다. 헌법이 파괴되고 자유와 평등, 정의가 없어진 독재국가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선동과 혁명으로 완성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선관위에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한 사람이 열흘 뒤에 나타나서 운전 시연하겠다고 하는 비유가 딱 맞아떨어지는 시연회입니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지만 많은 우파 시민들과 유튜버님들이 이 시연회의 어이없음에 대해 아주 멋지게 방송하셨으니 진자유 TV 데일리 뉴스는 오늘도 홍보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보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동의한다 생각하시면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연합회, 공명선거 총연합회, 공명선거감시단, 대한애총, 대한 1천만한 국기독교운동본부, 전국구국동지연합회, 부정선거 진상규명연합회, 그리고 알고 계시는 대형 유튜버 대표님들과 알고 계시는 우파 카페 등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취해보고 있지만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아이디어는 우한 갤러리의 시민분의 의견을 중심으로 댓글에 올라온 시위, 홍보 관련 괜찮은 방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해외 시위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격리와 거리두기 조치 비난하며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브라질리아에서는 시민 수백 명이 트럭과 개인 차량, 오토바이 등을 동원하여 시위에 참가하였습니다. 미국의 각주에서는 모든 위험에도 자유를 이라는 구호를 들고 우한 폐렴 억제를 위한 봉쇄조차에 반발하는 항해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시위의 목표가 지역의 하차는 독재자가 내린 권위주의적 봉쇄 명령에 항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주지사 관저 앞 광장에서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는 피크닉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미 워싱턴 포스트는 목가적 풍경의 시민 불복종 행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수천 명이 차량을 몰고 나와 경적을 울리며 봉쇄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위험에도 자유를 이라는 시위 구호가 참 멋져 보입니다. 이들은 자유를 위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시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평화의 문 앞에 놓여있는 수백 개의 의자. 우한 폐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게 주인들의 항의 시위 모습입니다. 유럽의 자영업자들은 생업 때문에 시위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 시간 될 때 자리를 채워도 되는 의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나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매우 자유스럽고 편안해 보입니다. 의견을 주신 시민분께서는 블랙 시위가 침묵 시위인데도 일렬로 서 있어서인지 지나가는 시민들이 위압감 때문에 시선 피하거나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선거 의혹을 접하고 시위 나온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2시간 동안 제자리에 서서 우산 들고 피켓 들고 있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처음 열정과는 다르게 쉽게 지칠 수 있기에 선관위, 검찰, 법원, 국회, 언론사 등 압박 필요할 땐 확실하게 지원하고 지금의 시위는 공론화될 때까지 홍보 위주로 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24일 독일에서 우한 폐렴 저지책으로 업체 폐쇄 조치가 계속되는 데 대한 항의를 빈 의자를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에 맞춰 정렬해 놓은 퍼포먼스 시위입니다. 이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 듯합니다. 의자 위에 부정선거 증거들을 전시해 놓고 독재 정부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전시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판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기는 가판점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료 포함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면 되고, 프로젝터는 상단에 설치, TV는 측면에 설치하여 우파 시민들이 시위하는 모습도 상영하고 부정선거 관련 내용들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자유롭게 상영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문 닫은 가판점들도 많이 있고 비싼 장소도 있지만 월 임대료 20에서 30만 원이면 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가판점과 상생만 할 수 있다면 따로 발전기, 컨버터, 전기 이용 신청하는 것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빔 프로젝터, 모니터, 대형 TV를 이용해서 24시간 영상 홍보하기. 이 방법은 이미 공정련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위 방법입니다. 현재 공정련에서 많은 시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곳에 더 많은 지원과 양질의 컨텐츠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대형 스크린과 함께 설치하면 버스 승객들이나 건너편 행인들 눈에도 잘 들어와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부정선거 의혹 홈페이지 제작하기. 윅스라는 홈페이지 템플릿 업체를 이용하면 따로 도메인 비용을 주지 않더라도 무료로 멋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세련된 홈페이지를 제작 후 QR코드 만들어서 부정선거 홍보 전단지에 넣는 사이클이 완성된다면 전단지를 들고 1인 시위를 나가도 그것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우파 시민들 스스로 두려움 없이 1인 시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게시판 이용하기. 합법적인 전단지 광고엔 신문사 배급소를 통한 전단지 배포나 아파트 게시판 이용 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은 관리사무소에서 등록 가능하고 비용은 일주일 3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진처럼 아크릴판에 끼우는 곳, 여러 장 넘겨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대형 신문사, 일간지 삽지 광고도 좋고요. 연합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에 대한 염려는 따로 빼놓겠습니다. 빈자리가 없을 경우는 관리사무소 인증받고 게시판 옆에 부착하고 제거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적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개인 우파들 한 명당 전단지 1,200장 못 돌릴까요? 열정이 있다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와 주변 아파트, 동네 거리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전단지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퍼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난 뉴스에서도 언급된 거리 곳곳에 부정선거, 안내책자 배포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기와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대형 현수막 전국 길목, 수도권 지하철 부근, 동네 곳곳에 현수막 걸기. 온라인의 상황을 모르는 분들께는 의혹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분명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위대의 연설도 좋지만 어용 언론들만 접했던 대중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곰곰이 생각해 볼 여지를 줄 수 있는 방법론을 들고 접근해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부정선거를 풍자하는 만화가 돌아다녔으면 좋겠다고 제시해 주신 시민도 계셨습니다. 풍자는 생각보다 그 힘이 막강합니다. 풍자는 그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풍자 대상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풍자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두게 합니다. 저들이 끊임없이 개그 프로를 통해서 박근혜를 조롱거리로 삼은 것, 노인들을 틀딱이라는 이름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든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판은 일반인이 다가가기 어렵지만 홍자는 재미가 있어서 쉽게 다가갈 수 있기에 좋은 방법 같습니다. 1920년대 독립운동 단체들이 다양한 사상과 목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60만세 운동 때의 3.1운동 같은 화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본 독립운동 단체들이 결국 화력을 모으고 전 국민의 동조를 이끌어내려면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총단체가 필요함을 깨닫고 신간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간회가 만들어진 덕분에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그걸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로 확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각계 전투가 아닌 하나의 연합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명백한 부정선거의 팩트들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고 이와 함께하는 많은 우파 시민들의 열정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 이슈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 국민 권력을 찾는 것은 사직생 정신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연대 단체는 하나의 조직으로 연합하여 부정선거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파 유튜버 방송들의 조회수가 높아지고 응원 댓글이 많아진다고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바로 전화를 들어 전국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해 주십시오. 부정선거의 진실을 전 국민이 공유하고 공감하여 일시에 일어나야 이 거짓의 흐름을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부터 공감대가 생기고 의혹에 대한 여론이 일어난다면 자유롭고 평화롭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